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힘. 안녕하세요. 커먼센스입니다. 커먼센스에서는 센스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최신 정보를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을 여행한다면 꼭 한번 가보아야 할 명소 중 하나. 필수적으로 사야 할 기념품 중 하나인 컵과 텀블러. 파란 병의 로고가 인상적인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 브랜드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이 블루보틀이 2018년 11월 7일에 마침내 한국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계에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블루보틀이 들어온다. 무엇을 마실까? 등의 댓글도 한국 진출 발표가 일어난 후 SNS 어디서든 블루보틀과 관련된 글이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스타벅스, 커피빈 등 수많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왜 유독 블루보틀 소식에 커피 매니아들이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블루보틀이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100점 중 80점 이상을 받은 스페셜티 커피를 수상한 커피 전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로스팅한 원두, 더욱 쉽게 말해 완전 최상급 원두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커피계의 애플이라는 수식어가 여기서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블루보틀의 한국 진출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블루보틀 매장 방문이 미국과 일본 여행 시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일 만큼 이미 블루보틀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과연 스타벅스라는 거대 브랜드가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얼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은 해외에서 블루보틀을 한 번쯤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커먼센스에서 다룰 주제는 블루보틀이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제치고 커피 브랜드계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입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근길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스루 및 사이렌 오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출근길 커피를 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불과 몇 년 전 미국 드라마에서 흔하게 나오던 장면인데요. 당시 여주인공이 스타벅스를 일회용 종이컵에 포장해서 출근하는 모습이 매우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모습이 되어버렸죠. 스타벅스 얘기를 더 해보자면 물론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주문 즉시 빠르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여 원클릭으로 주문 결제를 완료하고 준비되는 시간에 맞춰 음료를 픽업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반면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리우는 블루보틀은 과연 어떨까요? 블루보틀의 성격은 스타벅스와 180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 커피 전문점들은 편안한 소파 및 아늑한 분위기, 또한 빠른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등 고객들이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모임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블루보틀의 매장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강조하여 연구실처럼 깨끗한 내부에 잡다한 집기 하나 없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과 완전히 반대로 딱딱하고 심지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정말 커피의 품질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림의 미학, 완벽한 커피 등 커피에 대한 깐깐한 철학을 지키기 위해 전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이런 깐깐한 철학 때문인지 블루보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2002년 1호점을 낸 후 매장 수가 50여 개로 늘어나는데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스타벅스의 경우에 신세계에서 운영권을 가져와 1999년 이화여대점 첫 오픈 이후 한국 문화에 맞춘 매장 운영으로 2019년인 현재 1200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블루보틀과 스타벅스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블루보틀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10여 분이 소요됩니다. 모든 커피를 한 잔씩 직접 내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주문받으면 매장 내 바리스타가 한 잔 한 잔 48시간 이내에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여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줍니다. 이 때문에 블루보틀 매장 앞에서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은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모토가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느리더라도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블루보틀의 단단한 고집이 그들의 브랜드를 더욱 유니크하게 만들고 매장을 해외 방문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한두 시간 줄 서는 것을 과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블루보틀이 어떻게 커피계의 애플로 성장하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이 주목한 블루보틀은 전 세계에 단 50여 개뿐인 매장으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을 한 스타트업들은 되게 혁신적인 IT 기술을 내세운 기업들인 반면 블루보틀은 창고에서 원두를 볶아 팔던 당시 하루 $70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2년엔 구글 벤처스 등의 벤처 투자사에서 2014년엔 모건 스탠리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6년 기준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블루보틀 투자에 참여한 곳들 중에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 우버 공동 창업자인 가렛 캠프 등 유력 인사들도 즐비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블루보틀은 매출이 100조 원 규모인 스위스 식음료 회사 네슬레에 전격 인수됩니다. 네슬레는 블루보틀 지분 68%를 인수하죠. 네슬레의 블루보틀 인수가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네슬레 또한 궁극적으로 수익 성장을 위해 블루보틀을 인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네슬레에 인수된 블루보틀이 2019년을 기점으로 매장 수를 대폭 늘리고 직접 핸드드립이 아닌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주로 쓰는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식이 한국 문화에 더욱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블루보틀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심플하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신선한 원두를 한 잔씩 직접 내리는 혁신적인 운영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평정한 커피계 애플인 블루보틀.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를 제치고 왕좌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